해가 저문 어스름한 저녁. 차를 이끌고 도착한 곳은 정훈의 집 앞. 건축된 지 4년 정도 된 빌라로 정훈이 자취하는 곳이다. 빌라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예라는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다. 아까와는 달라진 풍경에 예라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본다. 선배의 급작스러운 고함에 예라는 당황하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상태로 정훈을 바라보았다. 예라는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크게 한숨을 내쉰다. 엄마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한숨이었다. 바닥을 하염없이 응시하던 예라는 이내 현 상황을 수긍하고 정훈을 따라 빌라로 들어간다. 정훈이 문 앞에서 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대문이 열린다. 들어가는 정훈 뒤로 예란이 따라 들어온다. 현관 옆으로는 주방이 보이고 그 옆에는 중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실로 보인다. 그 옆에는 두 개의 공간이 보이는데 화장실과 개인 침실인 것 같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정훈에 비해 예라는 낯선 공간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구두를 벗고 들어선 다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모양이다.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서야 정훈은 거실 쪽에 있는 소파를 가리키며 예란에게 지시한다. 예란은 홀린 듯 소파 쪽으로 향한 다음 앉아서 이곳저곳을 둘러본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꽤나 정돈되어 있으며 가구의 배치나 벽지 등 인테리어 감각 또한 센스가 돋보였다. 정훈은 이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어디론가 통화를 한다. 거실 너머로 정훈이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통화가 끝난 후 방문을 여는 소리. 정훈은 예란을 보면서 넌지시 한마디를 던진다. 대문이 열리고 이내 닫힌다. 예란은 망부석이 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있다. 여기저기 일어서서 돌아볼 법도 한데 워낙 정신이 없었던지라 계속 소파에 앉아서 시선만 돌릴 뿐이었다. 그러다 휴대폰을 열고 문자함을 살펴본다. 엄마와의 문자가 눈에 들어온다. 최근에 엄마와 했던 문자는 3일 전이다. 통닭과 맥주를 사가겠다던 엄마의 문자와 너무 좋다는 예란의 문자. 위로 올려보니 오늘 야근이라 많이 늦을 것 같다는 나의 문자와 또 야근하냐며 언제쯤 끝날 것 같냐는 내용의 문자. 문자함을 뒤로 넘길수록 예란은 엄마와의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었고 또 다시 눈물이 떨어지고야 말았다. 비밀번호가 입력되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 예란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코를 크게 들이켰다. 정훈은 예란을 쳐다봤으나 이내 모른 체하고 사온 저녁을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예란의 감사의 표시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탓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정훈은 예란이 뭐라고 했는지 대충 짐작을 한 듯 싶다. 방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정훈은 저녁거리에 비닐봉지를 풀고 죽을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한다. 반찬 또한 젓가락으로 한 그릇에 옮겨 담은 다음 식탁에 가지런히 놓는다. 예란은 그냥 앉아있기가 민망한 듯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겨 옆에 있는 수저통에 식기류를 꺼내드려는 순간 정훈이 이를 제지한다. 본인이 알아서 다 할 테니 자기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한다. 무한한 순간을 뒤로 한 채 예란은 식탁 의자에 조심스레 착석한다. 옮겨 담은 죽그릇과 반찬 그릇이 식탁 위에 놓인다. 침묵의 식사가 시작된다. 식기로 음식을 입안으로 떠넘기는 소리만 들린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소리가. 그도 그럴 게 정훈 입장에서는 집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혼자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후배랑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는가. 예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야근이 없는 날에는 항상 엄마랑 단둘이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전 직장 선배랑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다니. 둘 다 죽이 잘 넘어가지 않는 모양이다. 어색한 분위기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있었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것도 참 묘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정훈이 먼저 식사를 끝마치자 예란도 곧이어 일어났다. 반이나 남긴 죽이며 거의 손도 대지 않는 반찬들은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였으며 대야에 쌓인 그릇은 이내 정훈이 설거지를 하여 처리가 되었다. 늦은 밤 정훈은 예란에게 피곤하지 않냐며 한마디 건넸지만 예란은 눈치가 보이는 탓에 피곤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다. 이전 같았으면 퇴근해서 씻고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고 친구들과 문자나 통화를 하면서 잠에 들었을 예란이었지만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쭈뼛거리기만 할 뿐이다. 정우는 자신의 침실을 보더니 이내 예란을 향해 예란은 못 이기는 척 정훈의 방으로 들어간다.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베개를 얼굴에 댈 때까지 정훈은 수련회의 조교 마냥 예란을 지켜보고 있다. 어찌저찌 자세를 잡고 억지로 눈을 붙이는 모습을 본 정훈은 그제서야 방에 불을 끄고 방문을 닫고 나간다. 방문이 닫히자 예란은 눈을 뜬 채 깊은 수심에 잠긴다. 전 직장 선배의 집에서 잠을 청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모든 것이 오늘 일어난 사고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배라 할지라도 그 선배의 집에서 잠을 자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 차라리 백화점 앞에 계속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으려나. 아니, 그거나 이거나 마음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란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예란의 건너편에서 정훈의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온다.